안녕하세요. 공무원 장원급제에서 도시계획 강의를 하게 된 정병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과목과 이제 토지이용 과목, 지역개발론 제가 이제 맡게 돼가지고 공무원 장원급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거 뭐 OT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뭐 반복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출제가 이제 법령에서 62%가 되고요. 이론에서 이제 38% 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엑셀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32%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단일 법에서만 31%가 됩니다. 이론과 법을 통틀어가지고 배분율을 낸 건데 국계법에서만 31%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 그 이외의 법에서 또 31% 여기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론 부분이 38%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은 이제 40%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법 부분인데 그 이론 부분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론 부분 소개입니다. 이게 10문제, 5문제, 12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11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 한 문제만 나온 적도 있었고 근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편차가 덜한데 서울시가 조금 편차가 큰 편이고요. 기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 직렬에 맞게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이제 법이 아까 한 60% 넘게 기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들이 기출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기본법이라고 해서 국토에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을 총칙처럼 마련해 놓은 게 있고 근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요 과목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기출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따다서 한 몇 조항만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가장 기출이 많이 되고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또 기출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계법에서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행정내규상으로 규정된 부분들을 또 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국계법 안에 보면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뭐 도로나 뭐 주요한 시설들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법이 약간 출제가 되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할 때 쓰이는 법인데 이 법도 나오고 이 짧게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 내용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크게 보면은 국계법의 내용이 더 이제 상세적으로 기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2번부터 9번까지가 거의 크게 보면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계법만 하시게 되면은 거의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게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 경관법, 자연재해 대책법,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 또 다른 내용들로 각각 이제 일부 조항들만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는 이제 서울시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만 이제 출제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분류가 돼서 이제 기출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럼 국계법을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국계법이 그러면 대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자료를 나눠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거 부분들부터는 이제 조금 이해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도시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제일 처음 국가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할 때 이제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와 관련된 계획이 아니고 이 A와 B시,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A시와 B시를 도로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지자체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은 이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약간 지침으로서의 성격으로서 이제 기본 계획을 하게 되고요. 관리 계획은 이제 실제 계획대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그 행정쟁송,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OT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OT 내용에 있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법령 부분이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법과 령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또는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 그래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게 돼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부 장관이 이제 시행규칙, 이라고 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을 더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하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하위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관리 계획의 내용인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용도구역이 이제 있습니다. 여긴 써있진 않지만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시가와 조정,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나머지 저희 나중에 두 문자를 따서 아마 외우시게 될 부분인데,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용도구역이라고 있죠. 그래서 용도구역이 개도시, 수입,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출이 좀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거. 이 용도구역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규정을 한다라는 거를 또 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도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관리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실까요? 책에 보시면은 법 2조 6호 내용인데, 기반시설이 어떤 건지 한 12페이지 거기
6점 있죠, 6점. 왼쪽에 12페이지에 여기요. 기반 시설 일환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 시설 일환,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가목부터 이제 3호까지가 기반 시설이라는 건데,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제가 이제 네모칸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시설의 교, 공간 시설의 공, 유통 공급 시설의 유, 공공문화 체육 시설의 공, 방제 시설의 방, 보건 위생 시설의 보, 환경 기초 시설의 환. 요것도 이제 네모칸으로 제가 칠해둔 부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해서 많이 입에 좀 붙이시면은 이게 저절로 또 암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떤 것이 기반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교통 시설이 어떤 건지 그 옆에 제가 이제 책 설명도 같이 드리자면, 지금 이쪽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법률 부분입니다. 법률. 제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시행령. 대통령이 규정을 하는 것을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 부분이 상세하게 규율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조 내용이 또 시행령에서 또 1조가 뭐 위임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 페이지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바로 찾아보시기 좀 편하도록 해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6호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시면 12페이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또 기반시설이라고 있죠. 2조에 이게 이제 시행령으로 더 상세하게 규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 1호에 보면은 가호 왼쪽에 법률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까지만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보면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까지는 똑같고, 그 밑에 이제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이게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규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을 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은 다 기출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기반시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기반시설 교통시설 안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까지 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6호에서 이제 기반시설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과, 기반시설 중에 어떤 것을 이제 도시계획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것인가를 7호에서 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볼까요? 지금 방금 6호 기반시설 보셨죠? 그 밑에 보면은 7호에 여기요. 12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런 내용인데,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4페이지 10호를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시 이제 상세하게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것을 사업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1조, 2조가 있죠. 그 다음에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흔히 부를 때 1호라고 합니다. 1호. 부를 때 이제 제가 이제 말할 때 1번이라고 안 하고 1호라고 하니까 이제 법률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 밑에 보면 가나다라고 되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법률에서는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을 이렇게 정하고 있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 때 이제 쓰는 법을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고,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법 내용에 이 각각 법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뭐 이 사업이 아니어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내용도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관리 계획으로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이 내용들을 이제 또 수업으로 더 상세하게 용도 지역은 어떤 것인가, 용도 지구는 어떤 것인가, 개발 제한 도시 이런 거는 어떤 것인가, 이제 쭉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관리 계획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 여기 이 두 가지는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개발 행위 허가를 행정관청에서 받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다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각각 사업을 할 때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은 밀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용어는 이제 밀도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려고 이런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도심 외의 지역, 뭐 약간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약간 개발이 덜 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없죠. 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개발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또 나중에 66조, 67조에 있는데, 잠깐 또 볼까요? 책에서 보면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은 66조 맨 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있죠. 여기서 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 지정을 하는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다 아실 거고,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를 말하겠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다 말하기가 좀 기니까 특광, 특특, 시군수라고 제가 이제 짧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받고 그러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67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135페이지 69조를 보실까요? 135페이지 아래 하단에 왼쪽에 보면 69조가 있는데 68조 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관리계획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이게 바로 또 기출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법조항으로 약간 대칭돼서 이제 이 내용이 2조 4호의 관리계획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실래요? 네. 여기. 제가 이쪽에 놓을게요. 이거 이쪽에 앉으세요. 잘 안 보이실 거. 여기 안 되나? 네, 거기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인데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나눠드립니다. 방금 이제 한 내용을 다시 또 다르게 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계법의 내용이 이제 광역도시계획, 군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로서 하는 부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있고요. 관리계획의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다 나중에 하게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으로는 신도시 개발할 때 쓰이는 법인데 개발 계획을 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하고 실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도시정비법도 뭐 이런 플로어로 나오는데 이런 절차는 아직은 기출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제가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써놓은 부분들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그 뒷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 세 가지가 이름이 비슷하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상당히 자주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OT 영상을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럼 이 내용 다 아시겠네요? 네. 기본에 혹시 도시계획 공부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쉽게 이제 두 문자로 말을 하자면 도관농자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고, 중복 지정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이것도 다 두 문자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용도지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호지구, 복합, 취락, 방제, 경관, 개발진흥, 특정용도 제한, 방화, 고도지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두 문자를 따기는 보복, 취재, 경계, 특화고라고 해서 보복 취재를 하면은 특화고에 가야 된다. 좀 말은 안 되지만 좀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외워두시면, 용도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왜 어느 쪽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편의상 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자가 앞에 있으면 이제 지역, 이게 더 제일 센 겁니다. 제일 센 규제고, 그 다음 이제 구자는 이 뒤에 있다라는 거, 구역에 있다라는 걸
아시면은 위치상으로 기억하시기엔 좀 편하실 것 같고, 그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국장은 이제 국토부 장관을 말합니다. 지정을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개도시 수입이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거. 용도 구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또 기출이 자주 되니까 이렇게는 암기를 다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용도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상세하게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프린트를 안 드렸어요. 아직은 요거까지 하시면 너무 과부하가 좀 걸리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회차에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좀 진도상으로 다음 주에 할 거고, 제가 이제 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PT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본서로 설명을 다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은 혹시 없으면? 제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있는 거 드릴게요. 책을 통해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8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법 조항을 조금 어떤 편제로 되어 있는지 좀 알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별 표시 1개는 1번 기출이고, 2번은 2번 기출, 3번 이상은 3번 별표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신 상황이면은 이 부분만 좀 숙지를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칙 부분이 있습니다. 총칙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조 정의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기반 시설이 어떤 건지, 뭐 관리 계획, 기본 계획, 광역 계획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 계획 2 이상의 지자체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제 쓰이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2장에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3장에 있고, 관리계획 4장. 관리계획이 상당히 내용이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이렇게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2절에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이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상세하게 규율된 부분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분을 하게 되고요. 네, 개발행위 허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66조에 보면 있죠. 67조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두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장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그 뒤부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7장에 보면은 계획시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을 어떤 사업을 할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이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국계법이 나오는데요. 방금 좀 책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법률 내용이고 이쪽이 이제 시행령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된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편제를 했고요. 목적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고, 2장에 정의가 있습니다.
2조의 정의가 있는데 2조 정의 부분부터는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쉬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